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돈미남입니다. 자, 오늘의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양시장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2720, 코스닥 736으로서 1.8% 상승, 코스닥은 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일단 2700선을 코스피가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꼬리 달고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는 꼬리를 조금 막판에 다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외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코스피 양 매수를 좀 세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최근 흐름 중에서는 좀 강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전쯤 한 5월 초 중순 때 한참 분위기 좋을 때 매수세 붙었던 것처럼 좋아요. 근데 이때는 기관들이 약간 약했는데 지금은 기관까지 같이 붙은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제 사모펀드들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지금 9개월 만에 2700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삼성전자랑 일단 하이닉스 동반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뭐 만족할 만큼은 아니겠지만 일단 엔비디아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하이닉스도 2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21만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전에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0.25% 인하를 하면서 연 2.75%였던 게 2.50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오전 기준으로 한 10시 50분경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한 7.5 정도 오른 상황에서 한 1380 초반 정도? 오늘 마감은 그래도 1370대에서 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지금 환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계엄 계엄 딱 직전 환율 있죠? 요때 12월 때가 1396이 저가였거든요. 그 직전이 1368, 1370 월봉으로 봤을 때 1303이었는데 1360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주식시장에 새 희망을 뭐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와 함께 이제 증권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뭐 증권주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뭐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죠. 뭐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 추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상승 종목은 뭐 이제 세림, BNG라든지 뭐 삼양홀딩스, 뭐 휴비스, 효성 TNC, BGF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미국의 중국 조선업에 대한 제재 압박 거기에 따라서 K조선이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원전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조금 막판에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오늘 그대로 다시 밀어 올리는 모습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젠슨 왕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 글로벌 수요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 외에 특징주 중에서는 이제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시작하자마자 점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6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것도 제가 멤버십에 영상 올려드렸었죠. 요 앞쪽 구간에서 모아 가라고 요 자리 이탈 안 하면은 이거는 일단 추세는 상방으로 갈 거다. 근데 이제 상한가까지는 저도 몰랐지만 강한 모습 보여주어서 마감 때까지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시가 때부터 종가 때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소식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SM의 지분을 중국 텐센트 뮤직에 팔아 넘기는 그런 얘기까지 조금 나와서 살짝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큰
하락폭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 밑에 단에 있는 매물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좀 주워 볼 수 있을 만한 자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거래대금 종목 중에서는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뭐 이제 뉴스케일 파워 여전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원전 에너지 쪽 큰 상승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클로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외인들은 어떤 종목을 샀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랑 카카오를 매수를 했습니다. 요즘에 카카오가 조금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어요. 최근에 차트 분석 영상도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갖고 계신 분들 크게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수급 빠지지 않으면 들고 계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어제 이어서 2차전지 수급들이 추가로 들어왔고, 중간중간에 바이오 섹터들 들어와 줬어요. 오늘은 코스피 쪽으로 많이 몰렸고요. 기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오랜만에 현대차 올라와 주었고요. 당연히 금융주 필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화장품 섹터 실리콘2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이전 앞전에 대한 이제 매물대까지 온 모습입니다. 지금 외국인과 같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는 역사적 신고가 다시 충분히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은 751개, 코스닥은 1115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8대 2 정도, 한 7대 3 정도 강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졌냐? 코스피 다시 한번 10조대로 들어와 줬어요. 어제 이어서 10조 초반, 코스닥은 5조 정도 터져 주었습니다. 지수 위치로는 사실 코스피는 크게 걱정은 없는데요. 코스닥이 아직은 조금 만족할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한 750선 위에서는 무조건 놀아야 되고요. 코스피는 매물대로만 보면은 이 775선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위치에서 최소 한 10% 가까이는 올라가야 해요. 물론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2차 전지 수급이랑 자동차 화학 쪽까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말 그대로 지주사, 뭐 은행, 증권주, 테마 가릴 것 없이 모두 올라가요. 그죠? 제가 계속 영상에서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파동이 약해졌다가 뭐 매집봉 나오고 나서 지지받는 종목들 이제 추가 돌파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큰 매물대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음에도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은 미리 자리를 선점해 놓으면 좋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아직 전체 종목 중에서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올라가는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여기서 더 갈지 말지는 조정 나오는 시장에서 종목들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은 종목과 지수가 같이 가다 보니까 아직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일선에 너무 뜬 종목들, 특히나 121선 기준에서 50% 이상 떴다라고 하면은 안 건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보통 종목들이 올라간다면 물론 제일 강하면 21선은 안 깨겠죠. 근데 정상적인 파동으로 간다면 21선까지는 눌림 충분히 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되니까 천천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막 조금 뭔가 조급해져서 이것저것 살 필요는 없겠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모든 종목이 상승하다 보니까 다 매수하고 싶어지고 혹시나 올라가나 하는 기대감에 사게 되거든요. 그럴수록 종목 숫자나 분할 비중 조절을 정말 잘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이런 시장이 지나고 나면 크게 까먹는 사람들이 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원웨이로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살짝 꺾이면
손실이 아마 클 거예요. 왜냐면 비중을 좀 세게 때린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염려를 해서 차트 관점에서도 바라보시고 시장의 흐름상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싶으면은 추세 안 깨지면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 시장 분위기이고 저 또한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뭐 여전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S&P랑 나스닥이랑 뭐 이제 시가에 비해서는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매물대는 미장이 더 빨리 뚫어 올렸어요. 그죠?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매물대를 거의 한 세 번은 때렸거든요. 거의 세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때렸다가 쌍봉 찍고 또 밀렸다가 이제 말아 올렸는데 미장은 그냥 올렸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강하긴 강하다. 힘이 두 배 이상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증시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릴 때 분위기가 약간 코로나 때의 요런 느낌과 좀 유사하다 라는 느낌을 일단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딱 요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두 달 내리 올라왔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약간 하락 상승을 반복하는 박스 그 정도를 생각하시고 요런 밑에 자리에서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거다.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타점이 조금 높다, 고점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출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손절 자리만 지키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자리도 꼭 베팅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소액으로 하셔야겠죠. 지금 검색기에도 많은 종목들이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일단 추세 탄 애들은 다 공략은 가능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 사는 게 심적으로 개인들은 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따로 차트 돌려보시거나 또 다른 검색기를 활용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멤버십 가입해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따로 영상은 요청했을 때 뭐 찍어드려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제 관점을 말씀드리기도 하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생방송에 오셔서 질문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증시 현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선물 현재 시간 기준으로 1.8% 상승, 아까 한 2% 조금 넘기까지 올라갔었는데 1.8%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